자, 오늘 한 사건도 좀 보겠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재계 수사를 결정한다고 밝혔단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이나요? 그러니까 재계 수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고발일이 항고를 함으로써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음으로써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런 혐의점에 대해 다시금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항고가 이루어졌었고요. 이 부분을 서울고검이 판단해 본 결과 다시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재기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고 재수사의 경우에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된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항고가 또 기각이 됐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일단은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이제 없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이 명품백 사건이 같이 이제 항고가 이루어져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본 것인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항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국회 가방의 청문회 불출석을 이제 통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국회 가방위가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여러 이제 증인이 채택이 사실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내가 모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폐간을 시킬 것이다라는 이제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은 여론조사 의혹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작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확인하면서 증인 채택했다라고 가방위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또다시 건진법사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라고 돈뭉치가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 돈뭉치 중에서 절반가량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종이가 비닐 포장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 측의 의원실에서 이제 나온 입장은 이게 일명 관봉권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이제 유통이 되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저렇게 한국은행이라는 표식이 있고 누가 이것을 공수했는지 이름과 그리고 이제 일련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봉권 형태로 유통이 된 것이 건진법사에게 들어가는 정모 씨에게 들어가면 이것은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포장된 물체로 유통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관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다양한 이제 혐의점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마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 돈뭉치는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단 밝히고 있는 바로는요. 해당 포장물이 비밀보관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포장 안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있고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 이런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집회 점수에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만으로는 이 현금이 어디의 기관으로 어떻게 유통이 된 것인지는 사실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출처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돈뭉치와 관련한 의혹이 있고요. 또 다른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건진법사 그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그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축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된 건데 어제 해관위에서 나온 내용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소위 말해서 건진 목걸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 선물로 받은 거면 기록물이죠, 관장님. 콩코는잖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 왜 곤란합니까? 선물로 받은 기록물이 맞죠. 제가 그제 사실은 선물로 받았는지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으면 기록물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첫 번째는 제 구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특정 물건이 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네, 국회에서 좀 공방이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한 의혹의 쟁점은 뭡니까? 일단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행방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즉 건진법과 정보수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으로 제공됐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말씀주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반성문을 100장에다가 30장 추가해서 엄청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진 것 같네요. 일단은 이 부분이 1심 판단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양형에서 고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는 이중적으로 이것이 더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2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된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됐다는 점이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선작이 됐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이미 1심에 반성하겠다,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양형에서 반영된 사안으로 형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초 내요? 한번 이른바 4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장애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남 3구의 평균 청구 건수가 1,103건으로 서울 25개 잔치구 평균인 201건에 4배에 육박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기업 BT진이 자사의 홍삼 추출 효소 처리분말이 식약처로부터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T진은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압 조절 및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뭐 다 올라와서 뜨거운 걸 여기다 올려놓고 나는데 제가 올라오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종일 내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커지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그렇지. 그렇지. 네,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이 부는 모습인데 오늘 바깥 날씨 어땠나요? 네, 오늘 바람은 다소 강했지만 야외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공기가 탁했는데요. 이곳 서울은 현재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경기와 경북 지방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시 대기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말만 되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되니까요. 주말 산행 계획하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균 기온을 다소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할 거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3도, 대구는 25도까지 먹으라고.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사이 제주도에만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나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운동기구 대한대회 한덕수는 태권도는 중단해라. 먹고 뱉으면 안 되지. 오늘 하면 안 되고. 오늘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경남 창녕군에서 영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시고요. 다들 듣고 박수 치세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서울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국무총리 나오셔서 기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씹어야지.